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G토론 시간입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중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피처링 제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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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이 바뀌었어요. 제니의 You and Me. 좋네요. 제목도 좋잖아요. You and Me. 너와 나. 좋은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 뭐 이런 거. 피처링 제니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이승환 위원장부터 물어볼게요. 이뇨한 국민의원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평가부터 해보죠. 어떻습니까? 현직 당협위원장인데 좋은 평가해야지. 그럼요. 한국 정치의 히딩크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5대0으로 지던 국가대표팀을 승리로 이끈 히딩크 감독을 정치의 히딩크가 되기를 바라고. 준비한 멘트인데 이거. 맞죠? 그리고 저는 평소 우리 당의 좀 지도부급에 이런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정희와 김대중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고 존경한다 말할 수 있는 분. 근데 이분은 거기 플러스 이건희 회장의 말까지 인용할 정도로 그 어떤 중립적인 시각이고 또 중도 보수 쪽 이 시각에 갖춘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저는 좀 배수의 진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의 진이요? 네,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외국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집안 대대로 헌신했다는 것, 그리고 호남 출신, 그리고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 이러한 상징 자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분 또한 그 하나의 또 시간 끌기처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징 자본을 척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의 진을 쳤고 정권을 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뭐 옛날 발언들이 또 구설수에 오르고는 있지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민주당 혁신위와 다른 건 그래도 이제 좀 유명하시니까 누군지 일단 안다는 거죠. 아니까 기대하니까 언론이 주목하고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일단 지명도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과거 발언이 이제 나올 때마다 전 좀 착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민주당 때도 꽤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처음부터 말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친명계 혹은 뭐 민주당 내에서 좀 이야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두둔한다거나 그러면서 혁신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위원장도 그런 걸 지켜봐야겠죠. 비윤계 목소리를 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비윤계가 되어야,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대통령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그래야 이제 혁신이가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 민주당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위와 비교해서, 아직 혁신위원이 다 선임된 건 아니지만, 그럼 김은경 위원장에 비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사실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다 같이 잘 된다, 다 같이 안 된다. 잘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도 잘 못했고, 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도 잘 못할 거다. 그렇죠. 이유는요? 일단 저는 결정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혁신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 한계를 가지는 거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 혁신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바뀌어야 돼요. 김기현 대표 포함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명직 몇 명만 바꾸는 건 혁신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당 운영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이른바 용산 전체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스맨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혁신위가 아무리 파격적인 안을 내놔도 그것에 행동력을 부여해 주는 건 최고위의 권한이거든요. 거기서 추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과연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해도 그걸 김기현 지도부가 과연 용산 눈치 보기를 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을 거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혁신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 사실 지금은 관심을 받을지언정 결국에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승환 위원장, 이 박성민 전 최고위원 했던 요 얘기를 방금 전에 한 30분 전에 천하람 위원장이 했어요. 천하람 위원장이
저 혁신위원 제안받았는데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진짜 왜 거절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비슷한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본인은 김기현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는 혁신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혁신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김기현 체제는 사실 이제 그 어떤 타임테이블 상에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허수아비 이제 당대표입니까? 아니야 허수아비라고 라서가 아니고 이제 네. 공천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기구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번 총선은 당 대표 얼굴로 치르는 총선이 아니에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총선이고 네. 지금 이제 혁신위가 나왔잖아요. 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인재 영입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총선기획단 나올 거고 공심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선대위가 나올 겁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총선까지 6개월 남았는데 실제로 선거 뛰는 한 달을 제외하고 5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에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김기현 지도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꾸려지고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형 지도부지 내가 총선의 얼굴에 대해서 이거 내가 선도하겠다 하는 그런 지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 지도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텐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기현 지도부 나가라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위원도 꾸리지 않은 인류한 혁신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 그러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총선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요. 공천을 건드려야 된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좀 당내 구성원마다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저랑 인터뷰했던 유희동 정치회계 의장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두 사람은 다 공천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또 조정원 의원은 다른 방송 인터뷰 보니까 그러면 당 쪼개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공한 공천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공천해야 됩니다. 이기는 공천하기 위해서 경선할 때는 경선하고 전략으로 꽂을 때는 꽂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혁신위에서는 어떤 공천의 룰이 아니고 공천의 방향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심위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공천 룰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룰까지는 아직 가는 게 아니다.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 예. 방향은 어떤 방향? 잘하자 이런 방향이요? 근데 중요한 건 룰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략 공천 뭐 비율 뭐 중진들 뭐 수도권 출마 이런 구체적 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향보다? 그런 거는 방향이죠. 뭐 중진들 좀 수도권 나와라. 그리고 여기에 좀 국민 여론 반영을 좀 더 하겠다. 이 지역은 좀 여기에서 오래 준비한 사람들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정도는 제시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인 룰은 총선기획단에서 한다? 총선기획단하고 공심에서 해야죠. 그럼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건데? 당 지도부가 여기에서 이제 당 지도부가 우려가 되는 게 그 지도부가 뭐 친윤 일색으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인류한 혁신위에서 좀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방향 정도 제시해놓고 이 방향에서는 흐트러지지 마라 이 정도 해줘야죠.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 공천룰 혁신위에서 뭔가 세팅을 새로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권력에 관한 사항은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일 것 같고 뭐 도덕성 강화, 막말 금지 이런 건 쉽죠.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그런 건 쉬운데 권력에 관한 사항은 언제나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건들게 된다면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그 끝에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 아 적어도 공천이 뭐 친윤 일색, 뭐 검사 일색 뭐 이런 결론으로 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되면 뭐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당 지도부가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인데 혁신위원회 냈다 하더라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때는 공천을 안 건드린 겁니까? 못 건드린 겁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혁신에 있던 게 아니니까. 근데 중간에 뭐 설화가 한번 터지게 되면서 좀 급하게 마무리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뭐 본인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했을 거고 굉장히 의욕적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결국에는 이제 저희도 뭐 끝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인류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관건은 그거죠. 그러니까 공천은 결국에 누구를 많이 들여오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누구를 많이 자를 거냐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전 사실 컷오프 문제가 더 큰 거라고 봅니다. 컷오프. 네, 그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주는 파괴력이 있는 거고. 아니, 비워야 채우니까. 그렇죠. 네. 비워야 채우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럼 인류한 혁신위에서 누구를 잘라라 또는 누구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불출마를 종용하거나 또는 권고할 그럴 권한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네. 솔직히 국민들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개혁공천, 혁신공천 한다 하면 뭐 해야 되냐. 친윤 주류 세력과 TK 중진들 대거 불출마 선언을 해야 당이 좀 바뀐다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죠. 네. 즉 주류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상 본인을 데려온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인류한 혁신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지금 혁신위에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더불어서 비대위 전환인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인류한 혁신위가 가지는 환경적인 한계, 구조적 한계 이런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막말 금지 또는 뭐 청년과 여성 등용 확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혁신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 좀 얘기를 해보죠. 나 오늘 사실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류호정 의원. 네. 제 어떤 눈을 건가요? 쳐다봐 주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류호정 의원을 싫어하는 정의당 당원이 많습니까? 아니요, 뭐 많아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네.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겠죠. 뭐 그냥 그래요? 다른 분의 입을 빌어서 표현하신 것처럼 말하신 거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제가 할게요. 자, 정의당 창당 11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은미 의원이 류호정의 리을자도 싫어하는 당원이 많다. 류호정 이름 다 아는 리을만 들어 막 이런 당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 얘기? 사실 이제 제가 강서구 저희도 선거 결과 후에 네. 당이 대혼란 상태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3지대로의 노선 전환을 해야 하고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정미 대표님께서 저 방향 전환을 해내실 수 있다면 사실 사퇴까지 갈 거 없이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한 리더십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셔야 된다, 사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되돌아온 게 그런 짜증이거든요. 네. 의견이 짜증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의견이 짜증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의견 제시에 대해서 감정으로 반론한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일종의, 예. 사실 이제 뭐 사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 들으면서 왜 함부로가 되는지, 왜 제 의견을 함부로로 취급하시는지 그런 것도 조금 당황스럽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당이 위기 상황이고 하니까 다들 좀 예민한 상황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네. 사실은 그 진보 정당이 예전에 뭐 NLPD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민주노동당 계열이랑 갈라질 때도 노선 투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종의 노선 투쟁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배진교 원내대표가 노동자들의 정당으로 다시 일어서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류호정 의원은 돌아가면 행동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돼요? 제 당내에서 뭐 녹색과 노동을 뭐 더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데, 사실 저희는 네. 3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항상 성실하게 녹색은 이제 나중에 좀 추가된 가치이긴 네. 하지만 열심히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던 거를 더 열심히 합시다라는 거는 혁신도 재창당도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는 또 진다라는 얘기인가요? 류호정 의원 얘기는 선거에서. 그렇죠. 저희가 네. 그 방식으로 지난 뭐 강서구 보궐선거, 대선, 지선 다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가던 길을 또 가려 하느냐 하는 게 좀 답답한 거고, 지금 뭐 녹색당과 뭐 선거 연합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유일한 수습책이 녹색당과의 통합이라는 건데, 녹색당 입장에서는 또 새로 당을 만들거나 저희 정의당으로 이렇게 합당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 연합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총선 치른 뒤에 녹색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 원내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정의당은 무엇이 남죠? 사실 명분도 실리도 없잖아요.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놓은 당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바깥에서 보시기에 그러면 녹색당과 우리가 이런 연대를 하면 그걸 혁신했다고 시민들께서 또 인정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하게 되니까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류호정 의원은 다음 총선에 어디로 갈지 궁금해요라는.
저도 궁금합니다. 오, 그럼 하지만, 뭔가 네.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진보 하지만 정당에서. 이제 저희가 정의당이 당대회가 11월 중순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 일정 조정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까지 정의당이 제3지대 전환을 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방향 전환하고 그 뒤에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박성민 전 최고위는 깜짝 놀라던데 이 정의당의 뭔가 변화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좀 끼치나요? 왜냐면 예전에 민주당의 진보 정당과 단일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사실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더 급하고 네. 민주당 안에서 풀어야 될 일들이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른 세력과의 연합 이런 것보다 지금은 사실 뭐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통합으로 끌어가는 게 더 급선무다. 그런 네. 점에서 오히려 구도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라서 뭐 정의당의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반응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통합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당내 통합 지금 잘 됐습니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는 야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 체포동의안 뭐 이런 얘기해서 이제 해야죠. 해야죠가 아니라 잘 될 것 같냐는 거죠.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아직도 국합 배드캅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게끔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가결파 징계라든지 해당 행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은 전 좀 이제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자기 정치를 좀 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당을 생각한다면 예. 이 얘기는 더 꺼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통합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뭐 당의 측면에서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총선이라는 큰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다 같이 합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얼마든지. 저는 비명계 의원님들께 그런 통합의 메시지 듣더라도 속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권력은 무섭고 엄혹한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내놓고 차별 안 하더라도 공천 시기가 왔을 때 그냥 친이계 뭐 이런 분들을 친명계라고. 네, 해서. 친명계 그렇죠. 네. 친명계 분들을 그냥 경선으로 하면 네. 사실 손쉽게 또 이렇게 당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라는 말씀. 아니 근데 네, 경선하면 뭐 그렇게 쉽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도 뭐 경선이란 게 다 룰이 있는 건데요. 덧붙이자면 네. 뭐 누누이 했던 얘기가 징계 절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징계하지 않고 제거할 거다. 우리가 형벌을 할 때도 태형이 있고 사형이 있잖아요. 사형하기 전에 잔인하게 태형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알아서 잘라낼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개딸을 통한 차도살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작은 차이를 넘자 왈가왈부 하지 말자 하는 멋있는 척을 계속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근데 멋있는 척이 아니라 그런 말 안 하면 대표가 아닌 거죠. 대표가 복귀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하면 그게 대표입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정리를 안 했다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당 내부 왜 당내 갈등 하는 거 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정의당 내 갈등, 민주당 내 갈등 얘기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 갈등을 좀 보죠.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운동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성환 위원장? 안철수, 이준석이 두 분의 공통점이 사람보다 컴퓨터랑 친한 분들이에요. 그래요? 사람보다 컴퓨터랑? 한 명은 이 V3를 개발했고 한 명은 또 컴퓨터 전공했고 뭐 이런 분들이라서 어떤 그 인격적인 대화나 이런 부분보다 뭔가 본인이 원하는 코딩 값이 들어가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당 대표급이죠. 안철수 대표도 이제 다른 당에서 대표하고 왔으니까 이분들의 이 싸움 자체가 이제는 좀 너무 희화화되고 있는데 근데 이 희화화되는 게 우리 당의
대한 어떤 이제 비판과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때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시각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역시 당 대표답게 크게 맞을 거 좀 더 적게 맞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근데 다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사이 안 좋은 거는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원래 최근 나온 얘기 아니 원래부터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다른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 이제 총선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체제가 좀 흔들린다 보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당 지도부 당에서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확대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좀 만나야 해결이 돼요. 우리 두 분이 김태현의 정치쇼 나오셔서 같이 앉아서 한번 너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좀 했으면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가 우리 당내 문제를 좀 화합해 나가는 그 장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 가운데 사회 보고 왼쪽에 안철수 의원, 오른쪽에 이준석 전 대표 하면 조회수는 폭발할 텐데 두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두 분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채팅으로 하시라고. 그럴까요? 제가 읽어줄 가운데서 화면 띄워놓고. 자 그러면 저 시간 1분 남았는데 이승환 위원장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당 창당하면 아니 나가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신당 창당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유승민 대표하고 조금 이렇게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유승민 대표는 정말 니네 한번 죽어봐라라는 건데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여태까지 3번이나 전략 공천받고 3번이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상계동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김재섭 위원장이랑 도봉, 노원, 중랑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할 용의도 있습니까? 아 그거는 우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또 서로 있는데? 각자 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MZ토론 3부로 돌아왔고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죠. 10월 29일인데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공동 주최하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던데 맞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도부가 빠지고 대표가 빠지면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유가족들을 향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만들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추모 대회 그리고 1주기가 왔는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완전 모순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도 참석합니까? 네, 저희는 뭐 당연히 참석을 하죠. 사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좀 아픔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인 건데 유이동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도부가 아니라도 개별 의원들의 참석할 건지 요게 이제 관건인 건데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지도부보다 그 새로 꾸려져 혁신위가 가는 게 더 감흥이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 꾸려져 혁신위가 가는 게 더 감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6일까지 내일까지 혁신위 인선 완료한다고 그랬으니까 29일이 1주기니까 그 첫 번째 행보로 첫 번째 행보로 혁신위가 가기를 추천드리고 그게 더 감흥이 있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현장과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의 혁신에 반영하겠다. 좀 그렇게 선언하는 게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데에도 우리 당이 어떤 새로운 혁신 과제를 하는 데에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굳이 여기 당대표 참석하냐 격을 맞추냐 안 맞추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정권과 실권을 진 혁신위가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유가족들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청을 했습니다. 이승환 당협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행정관이었잖아요. 용산에서 회의하는데 이 안건이 올라왔어.
우리 VIP라고 부르니까 VIP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이승환 위원장은 어떤 의견이었을 거예요? 뭐 참석은 몰라도 메시지는 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뭐 의견 낼 것 같아요. 참석은요? 참석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근데 그런 메시지는 내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적 아픔이잖아요. 국민적 네. 슬픔이잖아요. 여기서 네. 대통령도 본인의 입장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네. 자칫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냐 뭐 이런 좀 정쟁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참석보다는 메시지 내시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메시지까지는 내야 한다. 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혁신이가 대통령 꼭 참석하시라고 메시지 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혁신이가 네. 대통령 같이 그리고 가십시다. 그 말을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사실 이제 뭐 진영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200여 명이 다치고 또 159명이 사망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뭐 물론 참석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모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줄줄이 이렇게 뭐 말이 오르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같이 추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는 이걸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당위의 측면에서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하실 거니까 그죠?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참석 안 할 거다. 네. 그럼 메시지는 이승환 위원장은 최소한 추모 메시지는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죠. 이게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방식 네. 또는 대통령이 회의 같은 데에서 공개석상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예. 이야기를 하는 방식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냥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 통해서 간단하게 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발 여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네.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이 사안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이고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본인이 반성을 한다면 또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정말 받지 않아도 될 비난과 뭐 2차 가해, 이른바 2차 가해 이런 것도 네.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들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이상민 장관 안 자르셨잖아요. 아직도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실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속죄하는 길은 유가족들 앞에서 사죄하고 함께 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산에서 이승환 위원장 네. 이게 관할로 하면은 시민사회 수석 소관인 거죠. 이런 그때 행사들은. 사건 당시에는 이제 어떤 뭐 상황식 이런 데였고 만약 관할로 하면 시민사회 수석실이죠. 이 추모하는 이런 네네. 혹시 뭐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경우에 참석해서 뭐 대통령 네. 메시지 전달하고 유가족 좀 만나고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을 떠나서 네. 좀 시민사회 수석이나 좀 어떤 책임감 있는 분들 중에서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승환 위원장 보기에는. 네. 네, 가셔서 네. 욕 먹고 혼나더라도 네. 가시는 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진정성을 더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바로 또 옆이잖아요. 용산 바로 옆이고 네. 또 우리는 또 아직까지도 우리 용산구청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아무리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이 정부나 이 지자체의 공식 행사가 아니고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한다 하더라도 또 뭔가에 조금이라도의 더 진정성을 느끼게 하시는 행보는 있었으면 한다. 알겠습니다. MG 토론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29일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여권 쪽에서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요거 관련된 거 류호정 의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요거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 크러쉬입니다. 제목이 제목부터 미국의 파라마운트에서 만든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본다는 거잖아요.
제작사가 뭐 네. 그쪽하고만 공급 계약을 뭐 맺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만 상영할 수 있게 아예 계약을 했다던데. 뭐 저작권 관련한 거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다만 참사 1주년인데 국내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없다라는 것이 또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뭐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야당에서는 유튜브에 올라온 예고편도 못 보니까 야당의 일부 의원은 이 정부가 막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안을 그렇게까지 몰아갈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결국에 아니다. 이제 제작사가 계약을 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까지 뭐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마치 뭐 정부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다만 류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주기가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뭔가 만들고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모하고 제대로 아파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MG 토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형 제시카법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로 넘길게요. 예.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